이거 그거 조금 남은 거 아예 끝내자. 이따가 다시 한국사 못 올 것 같아. 미안, 한국사 그 남은 거 좀 끝낼게요. 어, 30분입니다. 30분이면. 거기 19페이지에 일단 이 파트는 다음 주에 다시 하긴 할게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2차 대전만 남았는데 우리 진도가 자, 실력 양성 운동,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물산 장려 운동. 여러분 이거는 그 옛날에 1920년대 국채보상 운동이 있었던 거 아니? 국채보상 운동. 그건 대구에서 나왔거든. 근데 이 물산 장려 운동 조심하시고요. 물산 장려 운동 평양이에요. 물산 장려 운동 평양입니다. 이름도 알아두셔야 돼요. 만시경이에요. 자,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이 꼭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회사령과 관세 철폐예요. 회사령 폐지, 관세 폐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3.1운동 이후에 회사령이 폐지되니까 일본의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왔고요. 관세가 철폐되면서 일본 물건이 겁나 싸게 팔립니다. 그 우리나라 물건이요? 다 망했죠? 그죠? 화나죠?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런 거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 물산장려 운동 때 나온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순수하게 시민들이 벌인 운동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벌였을까 이 운동을? 자본가 계급, 즉 사장님들이 벌인 거야. 그러니까 이지영이 벌였다고. 이지영이. 여러분 아이폰 쓰지 마시고 갤럭시 쓰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자 지금 일제 치하니까 여러분 1920년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래 우리 일본 거 쓰지 말고 우리나라 거 쓰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공장들의 생산 능력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빚다 우리나라 물건만 쓰려고 하니까 수요 증가, 공급은 증가하지 못하는데 수요만 증가하면서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러자 누가 비판한다? 그게 포인트야. 누가 비판한다? 사회주의 계열이 이걸 비판하게 됩니다. 이 운동은 자본가 계급의 이기적인 계급운동이다 라며 비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별로 성공하지 못했죠.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한국인의 힘으로 대학을 만들자. 줄세요. 이상제 이승훈이에요. 이상제 이승훈. 돈은 거의 다 모았으나 돈을 정말 설립하기 직전에 일본이 방해작전 펼치죠. 자, 일본이 무슨 대학을 설립해버린대요 갑자기. 그치,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면서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일본이 만든 경성제국대학이 지금의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내년에 올해 서울대학교 못 간다. 엄마 너 새끼, 엄마 그 경성제국대학이야 일본 놈들이 만들었다고. 나는 민족 고대를 가겠어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맹퇴치운동. 농민들에게 글자 가르치지 않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과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름과 운동의 이름과 신문사를 연결하셔야 돼요.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자, 그 다음 민족협동전선의 전개.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 러시아 혁명 이후 레닌이 약소민족의 해방 지원을 약속하면서, 자, 있잖아요.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그 윌슨이 민족자율주의를 선포하면서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자라 말은 했으나, 그러나 전승국에 대해선 전승국의 식민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거를 틈타서 러시아에서는 전 세계의 식민지들,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단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자 3.1운동 이후 사회주의가 급격히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조선 공산당이 결성이 되고요. 이제 국내 민족운동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일본 놈들 입장에서는 민족주의보다 더 위험한 게 사회주의였어요. 그
그래서 이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여 자 이거 누굴 탄압하는 거야?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치안 유지법입니다. 자 자치운동이 돼도 민족주의 세력 중 일부가 일제 식민지배 인정하고 이거 뭐냐면요. 식민지를 인정하자 대신에 자치권을 달라고 하자. 그게 자치론자인데요. 대표적인 문학자가 있는데 그 이광수 이 새끼 이 광수 새끼 이거 이 이광수가 바로 이때 등장하는 자치론자입니다. 결국 이런 애들 때문에 민족주의는 다시 타협하자는 민족주의와 타협하지 말자는 민족주의로 또 분화가 됩니다. 그럼 지금 결국 세 세력이야, 그지? 민족주의, 그러니까 베타적 저 타협 민족주의, 비타협 민족주의, 사회주의. 얘들 그 누구랑 같은 편이 될까 이제? 그치, 비타협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고 일단 60만 전 봅시다. 순종의 서거 이후 천도교와 사회주의 계열 여기 보세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런데 이 사회주의 운동을 민족주의자들도 많이 도와준다. 이러면서 슬슬 좀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사회주의 계열 학생들이 순종의 장례일에 맞춰 만세 시위를 계획합니다. 여러분 봐봐. 이때만 해도 있잖아. 대부분 이런 시위를 주도한 것은 학생이었어. 그 학생 뭐 그 대학생이죠? 니네 17, 18살짜리들. 그 학생들이 순종의 장례일에 맞춰 만세 시위를 계획합니다. 지도부가 일제에 모두 검거되었으나 조심할 것은 검거되었으나 누구들이? 학생들이 예정대로 시위를 전개합니다. 그 어른들은 다 잡혔어요. 학생들만이 시위에 참가합니다. 그게 60만 세운동이에요. 자, 영양 민족협동전선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는 안 써있지만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한 것에 대해서 민족주의가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장소나 이런 것들 많이 도와줍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신간회가 만들어집니다. 연도 외우셔야 돼요. 1927. 신간회가 왜 유명하냐? 민족주의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하는 게 바로 신간회예요. 자, 1926년 정우회 선언. 사회주의 계열의 정우회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연대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 정우회, 신간회 알아주세요. 정우회는 사회주의 계열의 정우회인데 얘네가 먼저 연대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결성. 신간회를 창립한다. 1927년 신간회를 창립하고 무려 4만 명의 회원을 갖게 됩니다. 활동, 강연회를 개최하고요. 학생운동, 여성운동과 연계하는데 특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즉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배경에 신간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지도부가 체포되고요. 여러분 코민테른, 거기 보면 코민테른 나오죠. 코민테른이 아까 러시아가 전 세계 공산화를 돕기 위해서 기구를 하나 만들어. 러시아가 만든 전 세계 공산화한 기구가 바로 코민테른인데 이 코민테른이 좀 바뀌어요. 입장이 바뀌어서 얘네들의 입장이 바뀌자 계급주의를 강조하면서 민족 통일 전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코민테른의 방침은 해외에 대한 그 도움을 잘 주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급주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 얘네들이 먼저 신간회를 해체하자고 주장하고 결국 통과가 돼서 4년 만에 19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는 1931년에 해체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우회 선언과 신간회 창립 중에 뭐가 먼저예요? 다시요. 정우회 선언과 신간회 창립 중에 정우회가 먼저고요. 그 정우회에 따라서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신간회가 없어진 게 1931년이니까 29년에 광주학생운동 때는 신간회가 있었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죠? 있었죠. 60만세운동 이후 학생들은 독서회동을 결성하고 동맹휴학을 전개하는데요. 나주역에서 전라도죠. 전라도 나주역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충돌이 발생하죠. 이건 뭐 되게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 일본인 남자애들이 한국 여학생의 뭐를? 댕기 머리 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럼 유치원장 말한 거 이렇게 와 이렇게 끼리가 쫓았죠. 그러자 이 또
한국 남학생들이 그런 걸 못 보잖아. 이 개새끼들하고 가서 팬 거예요. 가서 패가지고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막상 경찰서에 가니까 누구만 처벌하고? 한국 학생들만 처벌해서 걔네들이 결국 그 민족차별에 분노한 광주 지역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고 전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를 넣어놨는데 그 교과서 지금 볼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 쭉 가서 우리 다시 서쪽으로 가볼게요. 24페이지. 여러분 교과서를 다 외우세요. 교과서 제일 자세해요.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갈게요. 농민운동. 와우. 줄 주세요.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 자, 다시 연도 가자. 토지조사 몇 년이에요, 형님? 1910년 욕하는 거. 그렇지. 이거였고, 산미증식은 1차, 2차가 있어요. 1차가 1920에서 1925고요. 2차가 1926에서 1934예요. 자,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으로 소작농은 증가했고 높은 소작료와 수리조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도대체 높은 소작료 그러는데 몇 대 몇이었냐? 자, 여러분 한번 대충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소작료를. 그러니까 소작민들이 내가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잖아. 그럼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걸 몇 대 몇으로 나누거든. 맞아요. 8대2였어요. 지주가 8이었어요. 개새끼들이죠. 그죠? 농사는 내가 지었는데 나는 20% 10가마니 하면 2가마니가 밖에 못 가져가는 거야. 개빡치죠? 그죠? 그래서 요구합니다. 5대5로 갑시다. 이거 40% 4대6. 얘네들 요구하는 4대6이야. 지주가 40, 농민이 60. 들어줄 리가 없죠? 그죠? 자, 소작인 조합을 결성하여 요구를 했으나 그러나 만들어주죠.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 이게 되게 유명한 거죠. 암태도 소작쟁이. 지주의 수탈에 맞서 소작료 인하 요구를 관철시킵니다. 그럼 됐나 봅시다. 그 밑에 성과 보세요. 거기 자료 플러스에 전남 암태도의 소작 농민들은 고액의 소작료를 징수하던 지주에게 소작료를 40% 정도로 낮춰주고 요구했다. 이게 거절되자 추수거부, 소작료 분납 동맹으로 지주에게 맞섰다. 목포까지 가서 투쟁을 벌이는데 1년간 투쟁은 결국은 소작료를 낮춥니다. 4대6으로. 대박이죠. 그죠? 소작료가 반으로 줄든가 80%였잖아요.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는 전국 각지를 자극하는 계기가 됩니다. 성공했어요. 암태도는. 자, 그 다음에 노동운동. 식민지 공업화에 따른 도시 노동자 수의 증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민족차별 등 열악한 환경 노동,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요구를 하게 되고요. 요구 주세요. 1932 혁명적 노동조합 결성. 혁명적 노동조합 결성. 특히 유명한 게 뭡니까? 원산 총파업입니다. 원산의 석유회사 선라이즈였는데요. 선라이즈 회사에 벌어진 일본인 감독관이 한국인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구태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원산 총파업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을밀대 지붕에 올라와서 항의를 하죠. 그게 여러분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 예? 어떡해요? 어디 갔어? 31페이지 와보세요. 31페이지. 21번. 이 인물은 누구입니까? 1931년 평양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그치, 맞았어. 그래.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표지에 나오신 강주룡이에요. 오늘 표지에 보면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미안하시고. 그분이 바로 강주룡. 대박이지, 그지? 자, 온 김에 그 문제도 볼까요? 2020년 2학기 중간 7번. 옛날 광고를 보니 신기하다. 경성방지 주식회사에서 옷감 광고를 내면서 조선을 사랑하시는 동표는 옷감부터 조선산을 씁시다. 무슨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은 어디에서 누가? 1번 답. 자, 그 다음 서답형 3번 볼게요. 민족주의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성질을 명백히 인식한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하나요? 적극적으로. 자, 보세요. 1926년
아까 1927년이 신간에 1년 전에 있었던 그렇지 정우회. 이게 정우회예요. 그럼 이 정우회는 사회주의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과 적극적으로 뭐 하고자 한다 두 글자. 사실 그 말도 맞게 해줬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니네 학교의 정답은 제휴였어요. 근데 뭐 사실 협력이라서 그거 깎을 수는 없지, 그치? 됐죠? 그 다음에 그 수특 문제 중에서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닌 거 지워줄게. 근데 보니까 시험 범위 아닌 게 태반이야. 25페이지에 1번, 4번 아니고요. 근데 요건 알아야 되는데 그 토막집이라는 거 보이지? 1번에 2번에 보면 1번 문제 2번 선지에 보면 토막집 보이지? 이게 답이긴 한데 토막집. 그 토막집이 뭐냐면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던 그 1920년대 당시에 도시는 어떤 상태였냐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동굴도 아니고 흙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 그 속에 살았어. 그걸 토막집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1번, 4번은 시험범위 아니고요. 2번, 3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싹 다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예. 시험 문제 하나도 없어요. 과감하게? 그래. 싹 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그 중간고사 문제는 다 여러분 시험범위 맞습니다. 그거 풀어보시면 내가 이거 답지에 올려드릴게요. 됐습니다. 이제 사회문화로 봅시다. 이제 오늘 우리 원래가 몇 시지? 5시 10분에 끝납니다. 40분. 여러분 식사 시간 보장해드립니다. 소작쟁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식사 시간 보장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거 보자. 오늘 거 중에서 있잖아. 좀 어려운 거만 볼 거야, 얘들아. 오늘 거 중에 좀 어려운 거. 자, 이게 그 사설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건데 자,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에 지금 이거 3페이지가 미안 내가 페이지 하나 잘못 넣었어. 이게 원래 2페이지야. 2페이지인데 내가 밀려가지고 3이 됐거든. 그래서 맨 뒤에 답이 있는데 이 답도 다 한 페이지씩 밀려야 돼. 시작을 3페이지부터 하잖아. 그치. 그래 4페이지 미안. 4페이지보다 4페이지. 자, 4페이지 왼쪽 거 3번 해보세요. 우리 준호쌤이 내시면 이런 복합 문제 내실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거 의연쌤이구나. 의연쌤 이런 거 잘해. 자, 보자. 그럼 우선 일반적으로 질적자료 수집용으로 활용되는가라고 하면 이게 1점이기 때문에 A가 질문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서 자료 수집 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가 빵점이기 때문에 일단 A가 질문지인 상태에서 B는 면접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B가 면접이 될 수 없다면 C가 면접이 돼야 되고 B는 결국 참여관찰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푸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답은 5번입니다. 5번. 왜냐하면 기억에 대한 A의 응답 볼게요. 일반적으로 질적 자료 no죠. 니은에 대한 C의 응답 자료 수집 시 언어적 사무제의 필적입니까? 예잖아요. 그래서 no, yes로 불일치합니다. 자, 옆에 있는 4번도 볼게요. 특별한 기술도 배우지 못하고 직업도 없는 갑은 남들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도박에 빠졌다가 여러분 요것만 갖고 일탈이로 나옵니다. 뭘까? 맞아요. 머튼이에요. 머튼은요 목표 수단을 명확하게 제시 안 해요. 요것만 보고 여러분 머튼인지 알아야 돼요. 이후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던 갑은 동네 편의점 알바를 하고자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도박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알고 편의점 주인은 나가라고 했다. 실망한 갑은 여기저기 일자를 알아봤으나 동일한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또 도둑질했다. 교도소에 가게 됐다. 그렇지, 이거 낙인이고요. 교도소에서 나오는 갑은 전문적으로 보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축하드려요. 이들과 직접 만나 어울리면서 수법을 배웠고 보험 사기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거는 차별적 교제. 따라서 A가 머튼, B가 낙인, C가 차교입니다. 1번 머튼은 1차 1차 일탈, 2차 일탈 무조건 낙인. 2번 차별적 제재가 차별적 제재는 차교입니까? 낙인입니까? 낙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6번 갑시다. 어렵더 시인이 되고 싶었던 갑은 취업이라는 현실도 고려하여 동그라미 대학교 국문학과와 네모대학교 경영학과 중 어느 선택할지 고민이 되었다. 취업률이 높은 학과로 진학하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이런 거 믿으면 아버지 야 이런 거 제발 이런 거 따르면 안 돼. 아버지 몰라. 네모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지만 자퇴하고 다음에 세모대학교 이게 뭐야? 전혀 다른 대학교네. 그치? 이거 뭐 가천대학교 이런 거겠지? 갑은 전공 수업을 들으며 하루하루 즐겁게 공부하고 있으며 같은 학교 친구들 중 시를 좋아하는 학생들과 함께 시인낭송 동아리를 만들었다. 환경단체에 가입하여 대학생팀의 팀장 활동하고 있는데 대학교 축제에서 시인낭송 동아리 대표를 발표를 한 그날 같은 시간에 환경단체 대학생 토론을 개최하기로 하여 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생겼다. 역할 같은 대화인데요. 완벽하게 되네요. 완벽하게. 두 가지 지위가 동시에 충돌하잖아요. 그죠? 그 답은 사실 5번인데 틀린 거 고치러 갈게요. 1번 디귿은 아버지는 팀장과 달리 성취지다. 둘 다 성취지. 리을은 기업과 달리 갑의 중거 집단이다. 이런 세모대학교 가서 즐거웠으니까 중거 집단 맞죠? 그럼 뭐가 중거 집단입니까 얘한테? 맞아요. 국문학과예요. 국문학과. 세모대학교는 한 번도 중거 집단이었다는 기억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국문학과입니다. 틀렸어요. 리을 세모대학교는 비읍과 달리 환경단체와 달리 이사이면서 공사이다. 둘 다 이사이면서 공사다. 4번 미음 시인낭송 동아리인 비공조직.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합 자체가 목적인 건 뭡니까? 결합 자체가 목적. 공동사회, 가족. 그렇지. 공동사회, 가족. 그밖에 없어요. 결합 자체가 목적인 건 공동사회, 가족.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는데요. 12번 잠깐만요. 하지 마시고 이거 잠깐 보세요. 공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거 내가 먼저 알려주지 않았나? 이렇게 갑, 을이 있고 여기 점수 나오잖아. 그러면 이 점수를 합해. 그 점수의 합이 짝수면 예, 아니오는 각각 짝수여야 되고 이게 홀수면 예, 아니오의 개수가 각각 홀수여야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갑과 을 지금 기억이 빈칸으로 돼 있잖아요. 6페이지. 내가 하나씩 더 딜레이 되잖아. 그치? 자, 6페이지에 보면 지금 갑과 을의 예가 몇 개예요? 3개죠. 아니오가 몇 개예요? 3개죠. 각각 홀수죠. 그러면 이 합이 홀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2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2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5번 봐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이건 1 또는 3이어야 돼. 근데 말이 안 되는 이게 3이면은 갑을이 일치가 안 돼요. 결국 여기는 1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3을 넣으면은 모순이 생겨버려 중간에. 자, 그래 한번 3을 해볼게. 3을 해볼게. 자, 우리 현서가 궁금하니까 3을 해볼게요. 그 을이 다 맞는 걸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을이 다 맞는 게 되려면 A가 B보다 반복적인 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유리한가가 틀린 거니까 A가 탈이 되고, 그치? 어디 갔어 이거? A가 탈이 되고 B가 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맞고 얘가 틀린 거고, 그 다음 B가 관료제가 경력에 따른 보상 원칙을 중시하는 거 그랬잖아. 그 관료제가 중시하는데 아니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그렇다면 이거는 한계다라고 가야 되는 거야. 한계다. 자, 한계로 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그 얘가 틀린 게 하나고 갑이 두 개니까 일단 갑이 맞다고 가정하고 가봅시다. 즉 갑이 첫 번째 게 맞다면 A가 B보다 반복적인 업무의 안정적 수행이 유리한가, A를 관료제로, B를 탈관료제로 가볼게요. 그러면 갑은 첫 번째 게 맞고 을은 첫 번째 게 틀렸고, 두 번째 B 탈관료제는 경력에 따른 보상 원칙을 중시하는가? 아니오잖아요. 둘 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을은 이미 맞는 게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 게 틀려야 되죠. 갑도 틀려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에는 오답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 을에 맞는 개수는 한 개가 되는 거잖아. 그치? 1번 A는 관료제는 모든 구성에 참여, 그건 탈관료제. 목적 전치, 관료제. 여러분 3번은 뭐예요? 수단적 관계보다 전격적 관계?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관료제, 탈관료제 모두 전인격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가에는 A, B는 모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중시하는가? 둘 다 중시하니까 예 들어가면 안 되잖아. 따라서 들어갈 수가 없다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꼭 하나 나올 거야. 이렇게 요거 합이 짝수면 예 아니요가 각각 짝수, 홀수면 각각 홀수. 요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또 많이 틀렸던 거 한번 보러 갈게요. 여러분 8페이지에 5번 해주세요. 8페이지에 5번. 이 오늘 니네 받은 프린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조금 이따 나오게 시대인지 거. 시대인지 거 다 풀 거거든. 얘네들 허접한 거 조금 넘어가자고. 8페이지에 5번. 이 답이 없어 보이죠? 답이 있어요. 어디 볼까요? 일단 여러분 시간 프로그램이 써 있잖아. 시험제. 그럼 무조건 실험법이에요. 프로그램이 써 있으면 무조건 실험법이고, 그 프로그램이 X예요. 무조건. 프로그램이 독립변수 X.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시간관리 프로그램이 X고요. Y가 두 개인 거예요. Y1 통제력, Y2 학업 성취도. 그래서 다른 중학교 100명 100명씩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했더니 4주간 돌렸는데 유의미하지 않았대요. 즉 가설이 검증이 그러니까 기각된 거죠.
그런데 을은 이 연구를 보면서 너무 짧았기 때문에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연장합니다. 연장하는데 지금 보면 C 집단이 실험 집단이고 D 집단이 통제 집단이었어요. 그러자 수강한 학생의 통제력 가급성 지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가설은 수용됐죠. 자, 1번 기억은 수용되었다. 안 됐는데요. 갑의 연구에서는 수용이 안 됐어요. 그 다음 니은 2번 맞지 않나요? 2번이요. 이 조사 있잖아요. 1차 측정인 건 맞는데 사전 검사인 건 맞는데 이게 시간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여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쌤 이거 맞지 않나요? 아 D에 속한 사람들이 C 있잖아. 이게 평균 점수가 높은 거지 모든 대상자가 높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 50명이 어떻게 다 낫겠니? 그렇진 않잖아. 그치? 그 다음에 리을은 이 자료는 의뢰 연구에서 2차 자료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수집한 건데요. 수집한 자료는 1차 자료. 정답은 5번이었던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좀 복잡한데 그 다음 페이지에 7번 찬찬히 뭐뭐가 있는지 잘 체크하면서 풀어보세요.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에요. 얘네가 둘 중에 한 개만 가져가지. 오. 이들 같이 볼게. 답 2번이야. 자, 1번 봐봐. 기억.
의뢰 댓글에 나타난 댓글이야. 속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댓글. 댓글에 나온 공식 조직은 국제기구, 총학생회, 시민단체 3개. 병의 댓글에 나타난 2차적 사이아 기관은 겁나 많아요. 축구팀, 기업, 연구소, 대학원, 운동소 모임 총 5개.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니은 정의 속한 비공적 사이아 기관, 소모임, 봉사동호회, 스피치 동아리 3개. 병이 속한 공식적 사이아 기관 A대학교 1개. 병이 왜 A대학교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 이거 A대학교 동아리예요. 그죠? 그래서 A대학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A대학교에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건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갑과 정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사회. 갑과 정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사회가 대학교하고 스피치 동아리 2개입니다.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거 대학교하고 운동소 모임 2개 똑같아요. 디귿이 맞고요. 리을 을병정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 조직은 나타나 있으나 운동소 모임. 갑과 정이 함께 속해 있는 자발적 기사체 교내 스피치 동아리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기억 디귿. 자 11번 같이 볼게요. 힌트 1. 개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한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말은 A와 B 중에 상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구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구분할 수 없다가 되려면 상상이 없는 거구나, 그지? 두 번째, 사회변동은 사회 존속을 위해 잠시 거치는 병리. 사회변동을 병리라고 보면 그거는 기능. 그 B, C 중에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아까 C가 상상이니까 결국 B가 기능이 되고요. A가 갈등이 되는 그런 문제네요. 갑, A는 갈등론은 구조적 모습을 중심으로 맞는 말이고요. C는 상상은 사회가 본질적으로 조화 균형, 본질적으로 조화 균형 기능이죠. 그 다음 B는 기능은 갈등과 달리 기득권 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한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에 보시면 갑과 병이 옳고 을이 틀리다라는 진술이 써있네요.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시간에 3한달 할 거라서 요걸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이거 별로 안 어려웠고 그 13페이지에 (10번) 볼게요. 13페이지 10번. 갑의 연구에 사용된 방법이란가의 질문에 대해 A와 B의 사용 여부에 대한 응답이 같고 갑과 을 사용된 거에 대해서 B와 C의 응답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가봅시다. 갑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의 하임날 연구하기에 100명에게 인터넷으로 관련 질문을 배포했습니다. 질문지 8명을 대면하여 질문했습니다. 면접. 그 다음 을 프로그램의 효과. 자,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양쪽 자를 집합해서 1탈 정도를 구하고 두 그룹 나눈 후 자, 얘는 뭐 한 거예요? 실험법. 그쵸? 자, 실험법만 있을까? 딴 것도 있을까? 예, 거기 보면 구조화된 문항을 토대로 한 양적 자를 수집한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질문지도 되네요. 그러면 다시 위로 가볼게요. A와 B의 사용 여부에 대한 응답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B와 C의 사용 여부에 대한 응답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지금 위에 게 A, B, 밑에 게 B, C면은 겹치는 게 B니까 B가 질문지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A가 면접, A, C니까 A, B였으니까 그리고 B, C는 실험법. A가 면접, B가 실험. B가 질문지, C가 실험. 그래서 교과명성은 면접.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 참여관찰. 그 다음에 변수간 상관관계 검증에 용이한 게 질문지.
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 정도가 높다. 실질 면참했잖아. 실질 면참. 그 다음에 5번 답이죠. 5번. B, C와 달리 A는 면접은 일반적으로 수집과 동시에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3한다 가기 전에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요거 2개만 하고 쉬었다가 이제 3한다 들어가고 3한다 끝내고 끝날게요. 자, 14페이지에 12, 16번입니다. 14페이지에 12, 16번 2개. 자, 다 하셨나요? 보자. 12번. 자, 기업과 달리 리을, 동아리는 전인격적. 모든 동아리가 1차 집단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단정지어서 전인격적 접촉을 목적으로 한 1차 집단을 말하려면 가족이어야 돼요. 가족. 통상적으로 동아리는 1차와 2차 성격을 동시에 띱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에픽이나 저스티스가 인간적 만남을 목적으로 해요?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번에 니은은 성취지다. 갑의 성취지. 팀장 성취지 맞네요. 미음 대학 교수 의뢰 성취지위 아니요. 꿈이었지. 성취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취지냐 물어볼 때랑 의뢰 성취지냐 물어볼 때 조심하셔야 돼요. 2번 아니에요. 3번 디귿 고민 그냥 고민입니다. 자 밑에 이건 역할 갈등이 많네요. 두 가지 역할이 충돌하고 있으니까. 4번 리을과 달리 비읍은 공적 사회견이다. 리을 동아리와 달리 비읍 학원은 맞네요. 얘가 답이네요. 다음 16번 가가 낙인 나는 머튼 다가 뒤르캠 라가 차교. 일탈 행동에 대한 제재는 일탈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죠. 목표가 어떤 수단도 정당화하는 현상이 만연하면 일탈 행동은 증가한다. 그쵸? 이 뭐면 이 머티나 놈이니까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켜버리면 일탈 행동은 증가하죠.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죠? 오케이. 정답이 2번이고요. 요 다음부터 써있는 그 3한다라는 게 여러분 사회문화 만점다지기 시대인재 건데 이 미친놈들이 진짜 이 개어렵게 해놨어요. 근데 딱 내가 볼 때 준호쌤 스타일이 딱 맞아. 딱 맞아. 요거 쉬었다 할게요. 좀 꺼줘라.